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1의 훌륭한 판서로 명성이 자자했던 호조판서 정홍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영조임금 시절에 호조판서 정홍순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호조판서의 딸이니 그야말로 화려하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홍순의 부인은 귀하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딸의 약혼 때부터 여러 가지로 혼자 궁리가 많았다. 그런데 정작 정홍순은 숫째 딸의 혼사를 잇기나 한 듯이 도무지 천하태평이었다. 그래도 부인은 설마하니 딸의 혼사를 잊지는 않았겠지. 하며 신랑을 믿었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혼수 준비하는 눈치를 남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다 못한 부인이 물었다. 대감, 우리 아이의 혼례를 혹시 남들이 선사하는 물건으로 치를 생각이신가요? 그제야 정홍수는 그게 무슨 말이요? 하며 펄쩍 뛰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지씩 들어오는 혼수용 선사품을 그때마다 모조리 돌려보냈다. 그뿐 아니라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 부하일 때는 공개적으로 면박하며 크게 꾸짖었다.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윗사람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아랫사람은 그만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도 혼례 날짜는 어김없이 하루하루 다가왔다. 부인의 조바심은 이를 데 없이 커졌다. 대감께서 수고로우시면 제가 혼자 혼수를 마련하겠으니 비용이나 넉넉히 주십시오. 정홍순이 부인의 말에 되물었다. 대체 얼마나 돈이 필요하오? 적게 잡아도 800냥은 있어야지요.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정홍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800냥이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제대로 준비하자면 1000냥 이상은 들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800냥으로 하겠으니 어서 목록이나 써주오. 하고 정홍수는 갑자기 싹싹하게 말했다. 부인이 좋아라고 혼인 채비 목록을 적어준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홍수는 혼례식 날이 내일 모레가 되어도 물건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그뿐인가 혼인 전날에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초조한 끝에 부인이 사랑채까지 나왔다. 대체 어쩌자는 셈입니까? 그제야 정홍수는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인지 앞불싸 큰일 났구려. 부인이 적어준 대로 백방으로 사람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리 꿈을 대는지 한번 혼을 내야겠군. 하며 애꿎게 남들만 탓했다. 실상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서 인제 와서는 부인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기가 막혀 남편을 쳐다보는데 눈에는 눈물만 글썽글썽했다. 부인,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별 수가 없소. 혼례는 안 지낼 수 없으니 부인이 여종을 시켜 명색만이라도 음식을 차리구려.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모두 내 잘못이니 용서하오. 정홍수는 부인 앞에서 머리까지 숙였다. 그러자 부인도 별 도리가 없었다. 늦게나마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혼수도 간신히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혼인날 신부의 옷부터가 집에 두었던 나들이 옷이었고 음식도 그저 여느 때와 같았다. 몇 가지 가지수만 늘었을 뿐이었다. 명색만의 혼인 예식에 정홍순의 부인은 고개를 쳐들지 못했고 모인 손님들도 모두 어리둥절했다. 더구나 신랑은 실망이 대단했다. 자기들의 결혼식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신랑은 마치 거지 취급이라도 당한 것처럼 모욕을 느꼈다. 정홍수는
고명딸이 빨래한 헌옷을 입고 시집 갔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과 다름없이 태연했다. 이것만으로도 신랑 된 사람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데 보다 더한 일이 또 있었다. 그 후 가끔 처가라고 찾아가도 정판서는 별로 반겨주지도 않았고 때가 아니면 씨암탉은커녕 숫째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 온다고 진작 통지를 하지 그랬나? 우리 식구의 밥만 끓였으니 어서 집에 돌아가서 식사하게. 하고 매정하게 내쫓을 적에는 무안하고 또 분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장인은 세도가 당당한 호조판서이고 자기는 한낱 하급 관리였기 때문이다. 그저 분함을 참고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화풀이했다. 나는 앞으로 죽어도 처가 문지방은 타지 않겠소. 그러고는 실제로 한 3년 동안 처가 문전에는 얼씬도 안 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정홍순이 사위와 딸 내외를 불렀다. 사위는 물론 처가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부친이 사위도 반아들이라고 한다. 장인이 아무리 너를 괄시해도 너는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느니라. 어서 가 배워야 한다. 해서 마지못해 찾아갔다. 정홍수는 사위와 딸을 보더니 아무 말 않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고는 새로 지은 큼직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싱글벙글했다. 자, 어떠냐? 이만하면 너희 내외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아이들이 생겨도 편히 살 수 있겠지. 사위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장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바깥 모습도 깔끔하였지만 안은 더욱 깨끗했다. 방마다 세간이 짜임새 있게 들어섰고 뒤쪽 곳간에는 양식도 제법 많이 쌓였다. 그제야 눈치를 챈 사위와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정홍수는 껄껄 웃으며 딸의 등을 어루만졌다. 보았느냐? 여기가 오늘부터 너희가 살 집이다. 애초 너희들 혼례에 쓰자고 생각한 800냥이 그동안 이리저리 새끼를 쳐서 1000냥이 넘었기에 이렇게 집과 살림을 장만한 것이다. 그간 섭섭했겠지만 한때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 돈을 없앴다면 오늘 이 열매를 맺었겠느냐. 나라 살림뿐 아니라 사사로운 일에도 낭비를 피하고 장래를 위한 저축에 힘써야 하느니라. 정홍순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수하의 관리로 김모라는 성실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런데 김모는 항상 가난에 쪼들리는 듯 의관도 꾀죄죄하게 차리고 다니며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정홍수는 전부터 눈여겨 살펴보았던지라 어느 날 그 까닭을 물었다. 그대는 나라의 복록으로도 살림이 펴지지 않느냐? 아니올시다. 복록은 넉넉하오나 식구가 20명이나 되어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홍수는 약간 놀랐다. 그 말은 처음 듣는다. 그래, 너희 원래 식구는 몇 명이냐? 6명이 올시다. 그 나머지가 모두 군 식구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군 식구를 모두 내쫓으면 되지 않느냐? 내쫓지 않고서는 내 말대로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자칫 나란 일에도 실수를 범하기 쉽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의지하는 가난한 일가친척인데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너를 내일부터 파직하겠다. 그래도 못 내쫓겠느냐? 예,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알았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직 이유치고는 억울했다. 그러나 무정하게도 정홍수는 이 불쌍한 김모를 정말로 해직하여 버렸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정홍수는 문득 생각난 듯이 김모를 불렀다. 그는 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호조에 들어왔다. 정홍순이 김모에게 물었다. 자네는 지금도 군 식구를 기르는가? 아니올시다. 제가 해직당하자 하나둘씩 나가더니 이제는 저희 식구만 남았습니다. 그거 참 잘 되었다. 정홍수는 그것 보란 듯이 유쾌하게 웃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김모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다시 호주에 나와 일을 보아라. 그동안 야속했겠지만 하도 보기에 딱하여 내가 대신 군 식구를 없애준 것이다. 여기 너의 1년치 복록이 있다. 이 돈은 휴직하는 동안 법으로 지급되는 급료를 내가 모아둔 것이다. 부디 나의 지나친 참견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나란 일이나 개인 살림에 하나도 군짓이 없도록 힘써라. 김모가 그로부터 가정을 즐겁게 꾸리며 나란 일을 열심히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때인가 집에 기와를 수리하면서 정홍순이 공인과 품삯을 가지고 서로 다툰 일이 있었다. 이를 본 그의 아들이 말했다. 어른의 신분으로 천한 공인과 노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까? 정홍순이 대답했다. 정승은 한나라의 의표이다. 내가 노임을 시세보다 많이 주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한 번은 그에게 두 동강난 파전 한 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대장간에 가서 고치는데 2푼이 들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떤 사람이 물었다. 2푼을 들여 1푼을 얻으면 오히려 1푼이 손해가 나는데 공은 어째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나 개인은 한 푼을 잃었어도 나라에는 한 푼이 이익되니 어찌 이익이 아니겠소. 또한 그 돈을 오래 쓸 수 있게 되니 어찌 손해라 할 수 있겠소. 정홍순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탐복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